브라든입니다. 오늘은 키토제닉의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키토제닉의 개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식단의 개인화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제닉도 다른 식이요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완벽하게 식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키토제닉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2016년 MBC의 지방의 누명 스페셜이 방영된 이후입니다.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키토제닉에 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키토제닉을 인정하고 있는 전문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이버 카페 같은 것도 상당히 활발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에도 현재 상당히 많은 키토제닉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이 전부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00칼로리씩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진다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하루에 2000칼로리씩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브로콜리를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찬다 그러고 다른 누구는 브로콜리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에 알러지가 있고 다른 사람은 돼지고기가 너무나 잘 맞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해주는 사람마다 의견이 전부 다릅니다. 하나의 답이 없죠. 자, 그렇다면 왜 한 가지의 주제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오는 걸까요? 원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철수하고 영희가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자, 철수와 영희 두 사람은 성별, 나이, 체중, 식사량, 활동량, 생활 패턴, 신체 구조, 유전 등등 전부 동일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개인은 전부 자신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에 각각 반응이 전부 다른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결론이죠. 식이요법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물론 지향하는 방향은 일치할지 모르겠지만 개인마다 상황이 전부 다른데 과정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똑같으면 뭔가 이상한 거겠죠?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본인의 몸 상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전문의, 의사들도 타인의 몸 상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본인만 알지 타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검사 결과를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기준점에 가깝게 처방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드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조언은 가능하겠지만 매일 소고기 300g씩 드세요 라는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의사도 모르거든요. 그건 본인이 먹어보면서 판단을 할 일이지 의사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양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컨디션을 확인해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먹고 성공을 했대. 나도 똑같이 따라하면 성공하겠지? 네, 그러면 망합니다. 그 식단은 그 사람 본인에게나 맞는 식단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참고 정도만 하면 되지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식단의 개인화는 본인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자, 본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무슨 반응이 좋은 거고 무슨 반응이 나쁜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면
못하겠죠. 이걸 파악하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지식을 습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도 결국에 공부를 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의 개인화에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